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11조 원 규모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입니다. 아, 네. 그 호남 쪽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그 해저 전력망 사업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요즘 AI 데이터 센터다, 반도체 클러스터다 해서 수도권 전력 수요가 엄청나잖아요. 그걸 감당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계획인데 이게 원래 2036년 완공 목표였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이걸 확 당겨서 2030년까지 조기 완공하자는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전기를 그냥 옮기는 차원을 넘어서는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어떤 미래 에너지 공급망, 또 첨단 산업의 성패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그런 사안이죠. 그렇군요. 특히 이게 해저 케이블을 쓰잖아요. 그 방식의 장점이라든지 기술적인 과제들,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데 이 협력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왜 하필 그 해저 전력망일까요? 육상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료 보니까 육상 대신 해저로 가면 케이블 길이가 한 36% 줄어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효율성이죠. 해저로 가면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 길이도 줄고 공사 기간도 원래 한 12년 잡던 걸 7년 정도로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와, 12년에서 7년이면 정말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국가 소유 해저를 이용하니까 아무래도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 소지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회적 수용성 측면이죠. 아, 시간도 줄이고 갈등도 줄이고 확실히 매력적인데요. 근데 바다 밑에 그 초고압 케이블에 까는 게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건가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핵심 기술이 바로 초고압 직류 송전, HVDC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HVDC요? 네, 이게 장거리로 전기를 보낼 때 우리가 보통 쓰는 교류, AC 방식보다 전력 손실을 아주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특히 해저 케이블처럼 이렇게 막 수백 킬로미터씩 길게 가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지고요. 아하, 그러니까 일종의 전기 고속도로 같은 거군요. 손실 없이 빠르게 보내는? 그렇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LS전선 같은 경우는 이미 제주랑 완도 사이에 해저 전력망을 이걸로 성공시킨 경험이 있고요. 대한전선도 HVDC 생산 라인을 준비 중이라서 국내 기술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제가 자료 보다가 좀 놀란 부분이 비용이었어요. 전체 사업비가 11조 원인데 그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4조 8천억 원이 그 직류, DC로 보낸 전기를 우리가 쓰는 교류, AC로 바꾸는 변환 설비에 들어간다고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변환 설비 비용이 상당하죠. 이게 케이블 자체보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던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변환소라는 게 그냥 작은 건물이 아니라 굉장히 큰 산업시설 규모거든요. 이걸 어디에 지을 건지 그 부지를 찾는 것부터가 사실 큰 숙제입니다. 특히 수도권 가까이에 이런 대규모 시설 부지를 확보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겠네요. HVDC가 전기를 효율적으로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라면 이 변환소는 그 전기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게 내려주는 나들목 이런 건데. 맞습니다. 근데 그 나들목 건설이 만만치 않은 거죠. 부지 문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하긴 기술 문제도 있고 비용도 크고 부지 확보도 어렵고 정말 하나라도 좀 잘못되면 전체 계획이 다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1단계 사업 그 새만금에서 서화선까지 가는 구간만 해도 2031년까지 완료해야 한다니 시간이 정말 촉박한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열렸던 그 기술교류회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강조됐습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송전선로 경로를 어떻게 정할 거냐, 변환소 부지를 제때 확보할 수 있느냐, 또 각종 인허가 문제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또 산업계, 학계, 연구계까지 이 모든 주체들이 정말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거죠. 네, 협력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 한국에너지공대 김소환 교수님 지적처럼 이 전체 가치사슬 중에서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전체 일정에 그냥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갈등 관리 절차 같은 걸 고민해 놓고 다양한 지연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결국 수도권의 어떤 미래 전력 수요, 특히 첨단 산업의 동력을 책임질 핵심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해저 케이블이나 HVDC 같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효율성이나 사회적 갈등 최소화 같은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이 촉박한 일정, 기술 국산화 문제, 또 부지 확보,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자들을 잘 조율해야 하는 그런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그 기술적인 성취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결국에는 사회적인 합의와 아주 정교한 협력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 당신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목소리들, 지역 주민분들이나 환경단체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그 균형점을 찾아가시겠습니까?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